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원TV의 김재성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김 변호사님 감기 안 걸리게 참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여러 팬분들도 있으신데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갑자기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혹시 대한민국 축구 보셨어요? 봤죠? 진짜 너무 잘하던데요. 네. 아쉽게 16강에서 끝나긴 했어도 다음 월드컵이 좀 기대되더라고요. 네, 진짜 잘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축구도 정말 내용이 좋았기는 했는데 16강 확정되고 나서 우리 주장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역시 리더의 책임감 있는 그런 멘트는 정말 달랐던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우리 범범이 화민의 리더이자 로원TV의 어떤 셀럽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작년에 이 변호사님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연말에 마지막 방송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와, 1년 동안 함께 고생해온 로원TV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서 함께한 저도 많이 뿌듯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저도 더욱더 열심히 참여해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 마무리 멘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방송에도 김 변호사님도 꼭 나오셔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진짜 밖에서도 많이 힘든데 이런 때일수록 더 힘든 곳이 있죠? 그렇죠. 구치소나 교도소가 딱 그런 곳이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용생활 하시는 분들은 마음도 심란하고 괴로운데 날씨까지 이렇게 추우면 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솔직히 교도소나 구치소를 일반 사람들이 경험해보기는 쉽지 않은데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추운 겨울하고 더운 여름이 제일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실제 수용 생활했던 분을 모시고 그 내용을 들어보기도 했었는데 정말 날씨가 추울 때 수용 생활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밖에서 면회를 오거나 변호사가 접견 오면 잠깐이나마 수용실에서 나와가지고 그렇죠. 접견실이나 면회실로 막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덥거나 추워지면 변호사 접견 요청이 더 많아지는 건지 여름이나 겨울에는 변호인 접견 예약하기도 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이긴 하네요. 솔직히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변호사와 수용인 또는 지인들과 수용인 간의 접견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긴 하는데 사실 대중매체와 실제의 모습은 많이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치소, 교도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변호인 접견이 일반인 면회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호인 접견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예전에는 시간을 정해서 접견 신청서를 수용시설로 팩스로 보내면 수용시설에서 해당 시간에 접견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알려주면 그 시간에 변호사가 가서 접견을 하곤 했는데요. 지금은 전자예약 시스템으로 미리 변호사가 비어있는 접견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을 선택해서 변호인 접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는 만큼 법률 절차 진행 방법도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용자와 접견을 할 때 우리가 대중매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변호사가 차면시설 없이 수용자와 직접 만나서 담배를 건네거나 전화를 하게 해주거나 하는 장면을 보기도 하는데 변호인 접견에서는 수용자와 말씀드린 이러한 접견 행위도 가능한가요? 그랬다가 큰일 나죠. 그런 경우에는 형 집행법에 의해서 말씀하신 행위를 한 변호사도 처벌을 받게 되니까 변호사도 수용시설로 들어오게 되겠죠. 제가 변호사를 하기 전에는 변호사가 접견 장소에 전화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일부 변호사들이 그 전화기로 수용자들이 통화를 하게 하거나 수용자들의 주식 거래를 해주거나 하는 바람에 이제는 접견실에 전화기를 못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구치소 들어갈 때부터 검색대에서 전자기기나 담배는 아예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검색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접견실에서 전화를 한다거나 인터넷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서류나 서신 같은 경우는
교도관에게 확인만 받으면 접견을 하면서 바로 수용자에게 건넬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반 면회보다는 수용자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나은 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접견실에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못하니까 수용자가 목욕 시간이거나 운동 시간이라서 접견 시간보다 늦게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따로 미리 기록을 봐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짜 할 게 없잖아요. 그럴 때 김 변호사님은 뭐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교도관들이 컴퓨터 옆에 보면 항상 그 신문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럼 신문을 좀 봐가지고 딱 펼친 다음에 신문 읽는 척을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그걸 좀 많이 하죠. 저는 보통 그럴 때 그냥 눈 감고 좀 쉬는 편인데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했던지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후로 한 30분을 자버린 것 같은데 그새 수용인이 접견실에 도착을 했는데 그분도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의자에 앉아서 자버린 거예요. 그렇게 30분이 지나서 너무 안 오는 거 아닌가 하고 눈을 떠보니까 수용인이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변호인 접견에서는 일반 면회와 달리 시간 제한이 없어서 가능한 일인 거죠? 그렇죠. 일반인이 하는 면회의 경우에는 아마 10분인가 그럴 건데요.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길지만 않는다면 몇 시간도 가능하긴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수용인들이 수용실에 있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접견실이라도 나와서 돌아다니기 위해서 접견만 하는 변호사, 속칭 우리가 접견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는데 사실 법률적으로 위반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이용하게 되는 변호인 접견을 오로지 수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악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사실 이러한 접견 변호사의 장시간 접견으로 인해서 실제 재판 준비를 위해 접견이 꼭 필요한 다른 변호사들의 접견이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기는 한데 근데 솔직히 그 접견 변호사도 할 얘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아마 많이 괴로울 거예요. 수용시설의 접견 장소를 가보면 돌발 상황을 교도관님들이 감독하기 위해서 접견실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다른 변호사들의 접견 모습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딱 보면 수용인과 변호사가 각자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거나 서로 아무 얘기가 없이 각자 일을 하고 있다 하면 거의 접견 변호사라고 봐야 하는데 진짜 옆에서 보면 무슨 독서 모임 같이 서로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그날 처음 서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미선임 상태에서도 접견이 가능하니까 이를 이용해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접견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미선임 상태에서는 2회로 접견을 제한하고 또 교도관님들이 지켜보시다가 너무 하는 것 없이 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접견을 종료해 줄 것을 말씀드리기도 해서 변호사가 접견만 하는 행위는 하기 힘들어진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같은 변호사라서 보면 변호사가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아주 예전에 저도 들은 얘기이긴 한데 어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구속되고 나서 접견만 하는 변호사에게 일주일에 5시간, 한 달 20시간 접견 시간을 채워주는 비용으로 월 1,000을 제시하셨다고 하던데 20시간에 1,000이면 어떠세요? 그럼 시간당 50인가요? 그렇죠. 갈등되네. 그리고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수용시설의 접견실을 보면 교도관님들이 수용자들과 변호인 간의 부정물품 수수나 돌발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서 전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접견실은 어떻게 생겼나요? 드라마에서 보면 큰 방에 책상 큰 거 하나 있고 거기서 변호사가 수용자에게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교도관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죠? 실제로는 구치소나 교도소마다 다르지만 한 2평 정도 되는 공간에 책상이 가운데 하나 있고 그 책상을 두고 수용인과 변호인이 마주보고 있는데 책상의 좌우 공간은 딱 맞게 되어 있어서 수용인과 변호인이 접견실로 들어가는 문이 각자 있어서 따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좀 공간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을 것을 건넨다는 것은 사실상 수용시설의 보건 문제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교도관님들이 각 접견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전원 호실을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하고 계시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다거나 금지되는 물품을 주고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각 접견실이 붙어 있어서 바로 옆에서 다른 변호사가 접견하고 하는 경우에는 방음이 잘 안 돼서 다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 보면 그 유명인사나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구속되어 있는데 이때 방음이 잘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변호인하고 하는 얘기들도 안 듣고 싶은데도 살짝 들리기도 합니다. 방금 그 김 변호사님이 유명 인사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분들을 얘기하셔서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그 구치소에서는 셀럽이죠. 그럼 다른 접견실 접견 내용이 들리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접견실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수용인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그 일반 면회의 경우에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부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밝히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일반 면회에서는 사실상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는 일반 면회와 다르게 마이크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녹음이 안 되고 또 법률상으로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접견실 내 녹음이 금지되어 있어서 접견실에서는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는 밝히기 어려운 내밀한 내용들을 일반 면회와는 다르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궁금한 게요. 접견실 접견 내용은 녹음이 안 되긴 하는데 그 옆 접견실에서 김 변호사님 접견 내용을 엿듣고 수사기관에 제보하면 어떻게 하죠? 아, 그건 좀 짜증나. 그럼 좀 조심해서 속삭이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김 변호사님이 조금 장난스럽게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사실 다른 접견실에서 접견 내용을 엿듣고 제보를 한다고 해도 당사자 진술로 녹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도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변호인 접견이 피고인인 수용자의 재판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가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방어권 보장의 필수적인 절차인 거죠. 오늘은 김 변호사님과 변호인 접견과 일반인 면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일반인 면회보다는 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과 녹음이 되지 않아서 비밀성이 보장된다는 이 두 가지 측면만 가지고도 변호인 접견이 보다 더 중요하고 장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변호인 접견은 사실상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보다 비밀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요즘에는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자와 그 접견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화상접견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화상접견도 오늘 말씀드린 변호인 접견과 그 절차가 똑같죠? 네, 맞습니다. 수용자와 변호인이 화상 전화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차이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절차와 변호인 접견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법률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시느라 김 변호사님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우, 아니, 저는 그냥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지금도 영광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그리고 저도 지난번 방송 이후로 제 팬이라고 하시면서 댓글이 하나 달려서 지난번에 김 변호사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심장에 콩탕구가 뛰지 않아요. 이렇게 또 방송의 보람이 하나 더 생겨가는 것 같네요.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방송을 만들어야겠죠? 아우, 저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몸까지요? 네, 오늘도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또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사익 변호사였습니다. 로운TV의 김재성 변호사였습니다.